이번 영상에서는 NFS 서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ntOS 7으로 리눅스 마스터 1급 정복하기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NFS의 개요입니다. 자, NFS 기존에 삼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삼바는 이제 윈도우 계열하고 리눅스, 유닉스 계열하고 공유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NFS는 이제 같은 유닉스 계열, 유닉스와 리눅스끼리 공유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FS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의 약자고요. 자, 이건 언제 개발되냐면 1984년에 개발됐습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 지금은 이제 오라클로 인수가 됐죠. 이 선 OS, 솔라리스라고 불리는 유닉스도 개발하고 한때 자바도 소유했고요. MySQL도 인수했던 그 유닉스 시절에 상당한 어, 기업이었던 썬마이크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네, 그 시절에 이제 개발된 NFS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NFS는 뭐냐면 TCP/IP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컴퓨터와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고 공유해서 상대방의 파일 시스템 일부를 마치 자기 자신의 디렉토리인 것처럼, 자기 로컬 시스템의 디렉토리인 것처럼 지원해 주는 게 NFS입니다. 사실은 링스와 링스끼리 공유할 때 저희가 링스로 지금 그 영상을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링스와 링스 위주 설명드리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원격지에 있는 원격지 그 시스템에 있는 디렉토리를 로컬에 있는 디렉토리인 것처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NFS는 NIS는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그 시스템의 약자로요. 그 써넷에 없이 이것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NFS는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디렉토리만 이렇게 공유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공유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NIS는 이제 ID 패스워드,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NFS만 쓰기는 조금 불편한 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NFS, NIS를 이렇게 묶어서 같이 구성하는 경우도 많고요. NFS가 또 마운트라는 명령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토패스라는 걸 씁니다. 오토 파일 시스템, 자동으로 마운트 해주는.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오토FS, NFS, NIS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일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NFS는 이제 NIS와 더불어 이 RPC 프로토콜 기반입니다. 리모트 프로세서 콜, RPC 기반으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데몬이 있어야 돼요. 관련 데몬. 그 관련 데몬이 옛날에는 센토스 6버전 이전에는 포트맵이라고 불렀는데요. 센토스 7버전부터는 RPC 바인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NFS를 쓰든 NIS를 쓰든 둘 다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RPC 바인드라는 데몬을 먼저 실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FS는 좀 쉽게 공유해주는 어떤 이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게 되면 파일 공유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다만 이제 보안상 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상 좀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FS 관련의 주요 패키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단독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RPM 패키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RPC 프로토콜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RPC 프로토콜은 이제 RPC 바인드라는 그런 이제 그 데몬을 띄워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패키지를 NFS 패키지 이외에 RPC 바인드 패키지를 같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NFS 서버를 쓰겠다 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패키지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RPC 바인드, 단독적으로 동작하는 거 윰을 설치하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죠. yum install RPC 바인드, yum install NFS utils라는 걸 설치를 하시면 되고, RPC 바인드라는 거 패키지가 RPC info라는 이런 RPC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처리해주는 데몬이라든지 실행 명령어가 들어있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NFS-utils가 NFS 서버 관련 패키지라든지 관련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FS 서버의 설정의 개요죠. 일단은 NFS 서버는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제 NFS 보통 우리가 공유하는 쪽을 내 서버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쪽,
접근하는 쪽이 NFS의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서버 쪽에는 이제 특정한 디렉토리를 공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습을 하시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실습이 되려면 리눅스 2대를 띄우고 해야 됩니다. 2대를 띄우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NFS 서버 쪽은 특정 디렉토리를 공유해야 되겠죠. 만약에 nData라는 디렉토리를 공유하겠다. NFS 데이터 약자 nData를 공유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각종 파일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NFS 클라이언트가 이쪽을 이제 접근을 해서 자기의 로컬 디렉터, 보통 이제 MNT 같은 데다 이렇게 마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로컬 NFS 클라이언트는 ls MNT 하면 원격지 서버에 있는 nData라는 공유 디렉토리 내용이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서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서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환경 설정 파일만 아시면 돼요. NFS는 그 환경 설정 파일이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냐면 etc 밑에 export라는 파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tc 밑에 export라는 데다가 공유되는 디렉토리명 설정은 쌈바에 비하면 엄청 간단합니다. 공유하는 공유 디렉토리죠. 공유 디렉토리명,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명, 그 다음에 각종 옵션들 설정하는 거고요. 그럼 NFS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마운트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겁니다. 리눅스는 거의 마운트예요. 클라이언트 쪽은 쌈바도 마운트로 되죠. 물론 이제 마운트.cifs라는 명령어도 있지만 사실은 마운트 명령어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고요. 자, 그래서 일단 NFS 서버 및 환경 제어, 환경 및 접근 제어는 etc 밑에 export에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데몬이 이제 RPC 바인드 띄우고요. 그 다음에 NFS 다시 서버라는 걸 실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요, etc 밑에 export의 특정 디렉터리 알토브 옵션을 지정하는 경우에 읽기 쓰기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nData를 RW 권한을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디렉토리를 RW 권한을 준다는 거죠. etc 밑에 export에다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export에 RW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퍼미션, 리눅스는요, 그 자체적인 권한이 중요합니다. 이 자체적인 파일에 RW 권한이 없으면 아무리 etc 밑에 export에 RW를 준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chmod 명령어를 사용해서 RW 권한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 보통 이제 그냥 단순하게 설정하실 때면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RW 줬으니까 왜 안 되냐. 기본적인 퍼미션도 RW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NFS는 리눅스 시스템 위에 있는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의 권한을 먼저 획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 설정을 해야지 적용이 되는 거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설명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접근 설정. 순서대로 이렇다는 거죠. 아직은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VI로 etc 밑에 export를 해서 설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몬 2개를 띄우시면 한 줄에 하셔도 됩니다. 시스템 CTL, RPC 바인드 한 칸 띄시고 NFS 서버 한 칸 띄시고 하셔도 되겠죠. 이게 2개를 띄우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작 확인. 이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서버 동작 확인하는 방법은 시스템 CTL -L 스테이터스 NFS 서버를 하시게 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PS 명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PS AUX egrep 2개 RPC 인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NFS 서버 떠 있는 걸 보셔야겠죠. RPC 인포가 아니고 RPC 바인드일 것 같은데. 이건 좀 오타 같은데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데몬이 요거 오타 같아요. RPC 바인드 같아요. 자, 어쨌든 RPC 바인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이것도 RPC 바인드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변경사항 있다 그러면 이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부팅 시 하겠다 면 enable RPC 바인드 NFS. 이거는 이제 실습하면서 제가 영상을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요겁니다. 요거. 자, ETC 및 익스포트입니다. 아, 이거 죄송해요. 자꾸 이게 수정을 해드릴게요. 이거 RPC 바인드예요. 바인드가 맞습니다. 아, 죄송해요. 요거 RPC 바인드 다음 책에는 수정하겠습니다. RPC 바인드고요. 아, 이게 왜 RPC 인포를 했을까요? 그렇죠? 오, 됐다. 여기도 수정해 주세요. RPC 바인드입니다. 마침 뭐 위치가 동일하네요. 아, 네. RPC 바인드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NFS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은 ETC 밑에 익스포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ETC 밑에 익스포트 환경 설정 파일이죠. ETC 밑에 익스포트를 설정할 때에는 줄 단위로 설정합니다. 줄 단위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공유할 디렉토리 지정하고요. 만약 엔데이터다 그럼 첫 번째 엔데이터를 지정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은 여기 탭을 띄라는 겁니다. 탭을 하시고 허가 호스트를 지정하고요. IP나 네트워크 대여. 그 다음에 호스트명 지정하고 옵션하고 또 다른 대역 또 있다 그러면 한 칸 띄시고 지정하시고 또 다른 대역 또 있다 한 칸 띄시고 지정하시고 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허가 호스트는 네, IP 주소, 도메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ETC 및 호스트에 별칭 지정할 수 있죠. 호스트명에 따른 별칭,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NIS 등에서 설정한 그룹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듈한 뜻 별표 사용 가능합니다. 별표. 그러면 이제 모든 호스트, 예,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은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게 기본 값으로 이제 리드 온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팅 기능은 없어요. 디렉토리에 그 파일을 생성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읽기 쓰기 주겠다. 읽기 쓰기 권한 자체는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걸 주겠다 그러면 옵션으로 따로 주셔야 되고요. 이건 기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스컷이, 노루트 스컷이, 그 다음에 올 스컷이 이게 중요한데 이 루트 스컷이는 이 스컷이가 짓누르다, 짓밟다 그런 뜻이거든요. 짓누르다, 짓밟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루트를 짓밟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하게 되면 어떤 사용자로 처리가 되냐면 예전엔 노바디였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NFS 노바디라는 계정으로 매핑이 돼 버립니다. 그냥 루트를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파일 같은 거 생성을 하게 되면 NFS 노바디 권한으로 매핑 시켜주는, 즉 루트를 무시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일반 사용자 권한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포세인 접근해서 파일을 생성했다, 그럼 포세인으로 인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루트 것이 노죠. 루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짓누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루트로 접근하는 경우 루트 사용자 그 권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즉 루트가 파일을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파일을 만들었다. 그럼 루트 권한 그대로 명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노루트 스컷이고요. 자, 그다음에 올 스컷이가 있습니다. 권한 관련된 분, 올 스컷이는 루트를 포함해서 모든 사용자, 일반 사용자도 전부 다 NFS 노바디로 매핑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런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노 서브트리 체크는 하위 디렉토리 검사를 못하도록 메인만 검사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뭐 싱크, 뭐 에이싱크가 있습니다. 동기 처리, 비동기 처리, 뭐 이런 설명 있고요. 그 다음에 어너니머스 유저 UID, 그 다음에 어너니머스 GI도 있죠. 익명으로 접근할 때 그 UID, GID를 매핑 킬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실무에서 쓰실 때는 뭐 루트 스컷이, 노루트 스컷이, 올 스컷이 뭐 RW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서도 뭐 이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예 보겠습니다. 설정예. 자, 표기법만 잘 보시면 돼요. 자, NFS 데이터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공유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셔야겠죠. 자, 19.168.5.13이라고 되어 있죠. IP만 지금 적었습니다. 별다른 게 없이. 자, 그러면 읽기 전용으로 그 공유 디렉토리를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값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네트워크 표기법이죠. 네트워크 표기법은 보통 이제 대역 0까지 쓰시고 2520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슬러시 24 하시면 돼요. 이 두 개의 표기법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돋보기법 문제도 그냥 되는 거, 리눅스마다 시험 볼 때는 되는 것만 하나 외우시면 돼요. 되는 것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로 설정하시면 되고 이 둘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NFS 데이터 1번을 19.5버드 5.0이기 때문에 25250 시크레스의 서브넷 마스크 값을 줬기 때문에 19.18.5.04부터 255번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RW를 줬기 때문에 RW 이렇게 쓰기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루트 스쿼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 사용자대로 되는데 루트 스쿼시를 줬기 때문에 루트는 접근해서 파일 생성해도 NFS 노바디 권한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NFS 엔데이터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슬러시 24에서 똑같은 얘기죠. 12번 띄역 다 접근이 가능한데 RW를 줬는데 노루트 것입니다. 이거는 루트가 만약에 생성을 하잖아요. 생성을 하게 되면 루트 권한으로 인정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메인인 경우에는 별표를 써야 됩니다. 물론 사실은 이게 같은 파일 설정한다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을요, 여기 한 칸 띄시고 바로 옆에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렇게도 됩니다. 뭐 하나 특정 디렉토리 설정을 뭐 여러 줄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줄로 하셔도 되는데 뭐 저는 이게 길어지면 또 이게 다음 줄로 넘어가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시는 게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가 도메인 처리법 얘는 별표를 씁니다. 별표점 한남점 이렇게 하면 한남대학교에 뭐 예를 들어 뭐 컴점 한남점 이렇게 뭐 멀티점 한남점 이렇게 뭐 C점 한남점 이런 호스트들을 다 허락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W 올스컷이죠. 읽기 쓰기가 되죠. 이거 즉 파일 생성 삭제가 가능한데 모든 사용자를 무시하라는 거죠. 올스컷이기 때문에 전부 다 누가 생성을 하든 NFS 노바디로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최상위 디렉토리 슬러시를 해버렸죠. 자, 마스터 RW 되어 있죠. 마스터나 트러스티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마스터라는 컴퓨터라는 건데 마스터라는 컴퓨터랑 트러스티라는 컴퓨터는 뭔지 모르잖아요. ETC 밑에 호스트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ETC 밑에 호스트에 등록해서 별칭 뭐 특정 IP를 아시죠? 요거는 뭐 DNS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ETC 호스트에다가 몇 번 IP를 마스터, 몇 번 IP를 트러스티라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냥 마스터 트러스티를 쓰셔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터는 이 최상위 디렉토리에서 RW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티는 RW이 가능한데 노드 것이죠. 루트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루트가 무시됩니다. NFS 노바디 권한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홈 밑에 포스인 했죠. 리눅스 120번. 이건 이제 호스트명이죠. 이것도 ETC면 호스트에 등록하시면 돼요. 어떻게 됐냐면 RW이고요. 그 다음에 올스 것이죠. 다 무시하고, 자, 그 다음에 어너니머스 UID도 어너니머스 GID 있죠. 500번 GID가 UID가 500번, 그 다음에 GID가 500번 사용자로 매핑 시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접근할 때 GID, UID가 안 맞을 때 그때 임의적으로 맞출 때도 씁니다. 이건 나중에 뭐 실무에서 한번 사용하게 되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서버 설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설정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설정,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하는 방법은요, 마운트 명령 쓰는 거예요. 마운트 명령. 자, 그래서 마운트 명령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팅 시에 마운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눅스에 보면 부팅 시에 마운트 할 그 정보를 등록하는 파일이 etc 밑에 fs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fs라는 탭에 등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부팅 시에 자동으로 마운트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명령어는 뭐 전통적으로 마운트라는 명령을 썼고요. 그 다음에 보통 뭐 CIFS 마찬가지지만 그 삼바드도 마운트 -t CIF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마운트.cifs를 만든 것처럼 NFS도 mount.nfs라는 명령어를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단축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같습니다. 사용법 보시면 똑같죠. 자,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마운트 명령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마운트 -t 파일 시스템 타입은 NFS입니다. 그 다음에 IP 상대방 IP 어드레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론 쓰시고요. 공유된 디렉토리명 쓰시고, 그 다음에 로컬에 연결할 디렉토리 MNT를 찍어주시면, 그럼 ls MNT 하면 이쪽
원격지에 있는 NFS 데이터에 있는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mount.nfs는 똑같죠. 이 부분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t nf 대신에 그냥 .nfs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unt 명령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etc 및 fs 탭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tc 및 fs 탭. 자, etc 및 fs 탭은요, 네, 6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VI에다가 등록할 때 첫 번째 필드가 이제 네, 마운트할 장치명 쓰고요. 마운트할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 타입, 옵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덤프로 백업할 거 아니냐, 백업할 거 아니냐, 또 백업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시스템 부팅 시에 체크할 거냐, 뭐 이런 옵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는 안 하시는 게 원격이기 때문에 로컬은 보통 우리가 체크하거나 백업할 때 쓰는데 보통, 그리고 또 지금은 영역으로 하셔야 되는 게 그 덤프라는 명령이 이제 XFS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영역으로 그냥 스페이스 띄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마운트 할 때는 그 etc 및 fs에 등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192.168.5.13의 NFS 데이터를 MNT에다가 자동으로 마운트하는, 이건 클라이언트에 등록하는 겁니다. NFS 클라이언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NFS 타입이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 15라고 되어 있죠. 10분의 1초 단위이기 때문에 1.5초예요. 그래서 마운트 접근합니다. 접근해요. 자,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리트런스라고 되어 있죠. 리트런스 3이라고 되어 있죠. 3번을 시도해요. 즉 여기 소프트라고 되어 있죠. 소프트하면 NFS 서버 요청이 실패하면 리트런스만큼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시도해. 그래서 3번 시도해서 실패하면 넘어가는 거고요. 하드가 있습니다. 하드. 여기 보면 리트런스는 재정수 요구서 지정하는 거고요. 하드는 기다려요. 무한정.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운트가 안 되면 부팅이 멈춰버려요. 이 FS 앱이 넘어가야 부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드는 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부팅이 안 되고 멈추기 때문에. 안 되면 일단 넘어가도록. 그래서 보통 네, 실무에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이런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알사 읽어진 사이즈, 더블 사이즈,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BG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뭐 요 기본값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명령어. 자, 관련 명령어. 자, 관련 명령어 이제 RPC 인포가 있습니다. RPC 인포는 RPC 관련된 그 정보를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RPC 바인드 띄우시고요. RPC 인포라고 하게 되면 -P 옵션 주시면 이제 그 RPC 서비스 관련된 그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P 옵션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는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보통 이제 RPC 인포 하시거나 -P 옵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PC 인포 -S 19.18.12.12 하게 되면 원격지 호스트에 있는 이 호스트에 대한 RPC 정보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NFS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접근하고 있는데 뭐 설정은 맞는데 RPC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서로 이제 뭐 클라이언트, NFS 클라이언트든 NS 서버든 상대방 서로 찍어서 RPC 관련 서비스가 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포츠. 자, 요거는 그 서버에 익스포트된 디렉토리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서버 쪽에서 이 공유된 디렉토리가 그 익스포트 공유한 etc 및 익스포트에 설정된 디렉토리가 뭐가 있냐, 네,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익스포트 FS라고 하게 되면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etc 및 익스포트 설정된 간략하게 보여주고, -V 하면 옵션들을 좀 자세히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L은 제 설정을 다시 읽어드리는 건데, 일단은 뭐 익스포스 -FV로 이렇게 확인할 때 좀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쇼마운트는요. 자, 쇼마운트는 NFS 클라이언트에도 쓰이고 서버에 쓰이는데 주로 클라이언트에서 많이 쓰여요. 쉽게 말하면 NFS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를 공유했어요. NFS
서버에서 어떤 디렉토리 공유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여기가 서버고요. 만약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어떤 디렉토리가 공유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쇼마운트를 쓰는 겁니다. 삼바에서 따지면 SMB 클라이언트 대문자 L 쓰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바 영상을 보셨으면 먼저 공유된 디렉토리를 확인할 때 SMB 클라이언트 하고요. 윈도우 쪽에 공유된 거 확인했다가 에스크레이트 마이너스 n IP 찍으면 공유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때 써요. 쇼마운트가. 다만 서버도 씁니다. 서버. 근데 서버는 최근에 정보가 잘 자세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명령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죠. 제가 이 프롬프트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면 NFS 서버라고 되어 있고 NFS 클라이언트인데 사실은 이게 더 많이 써요. 요게. 그래서 쇼마운트 클라이언트에서 쇼마운트 마이너스 이건 NFS 서버 IP가 돼야 되는 겁니다. 19.1.18, 5.13 맞게 되면 공유된 그 디렉토리 익스포트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공유된 디렉토리 정보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걸 확인을 해야 클라이언트에서 정확하게 마운트는 디렉토리명까지 정확히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서버 쪽에서는 그냥 쇼마운트나 쇼마운트 이해하게 되면 익스포트 정보라든지 클라이언트 접근한 클라이언트 목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NFS 스탯이라는 명령 있죠. 스테이터스의 약자입니다. 이거 통계 같은 거. 이거는 여기 설명 나온 대로 NFS 서버, 클라이언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떤 정보, 뭐 알더블한 정보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NFS 서버 사용하기는 직접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명령어들요 간단하게 보시면 꼭 아셔야 될 것들 명령어 설정도 뭐 이따 할 거예요. 뭐 RPC 인포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RPC 인포로 이 접속이 서로 간에 안 될 때 데몬이 안 떠 있는 경우도 있지만 RPC 인포 그 RPC 데몬이 안 떠 있는 경우, RPC 데몬이 안 떠 있으면 RPC 인포로 정보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익스포트는 이제 서버 쪽에서 공유된 디렉토리 보통 이거 서버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 NFS 서버 명령어고요. 자, 그다음 요거는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클라이언트에 더 많이 써요. 접근한 디렉토리 확인할 때 쓴다라는 거 또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통계는 NFS 서버 클라이언트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는 뭐 일단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FS 사용하기는요, 다음 영상으로 끊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